한나절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8월 9일 이슈이시다 저녁 방송 시작합니다. 아침에 대통령 말하라고 별장에 대한 FBI 급습, 압수수색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예상대로 충격적이라는 댓글이 많이 달렸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대통령이 기소되고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지는 것 아니냐는 걱정도 있으신데요. 결국 민주당이 원하고 노렸던 것이 그것이고요. 이에 대한 대비는 대통령 측이 더욱 철저히 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좌파 언론에서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압수수색은 미국에서 이례적이라면서 지난해 1월 6일 사태, 대통령 기록물 훼손 등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임 시절 범죄 의혹에 대해 당국이 수사망을 좁히고 있다고 아주 신나서 떠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압수수색 실시한 게 웬만한 자신감 없이는 할 수 없는 것 아니냐는 기대심인데요. 대통령에 대한 압수수색,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은 없었어도 트럼프 그룹에 대한 먼지털이식 압수수색은 이미 몇 차례나 실시됐는데요. 아무런 혐의도 찾지 못했던 것 여러분들 어렴풋이 기억하실 겁니다. 그야말로 빈수레가 요란하다라고 압수수색했다. 이거가 중요한 것이지 나올 것은 없다는 게 대통령 측의 공언이고요. 이 기회를 역으로 이용해 러시아 KGB보다 더 악랄해지는 FBI에 대한 성토 분위기가 조성되고 중간선거에 보수 우파가 합심해야 할 또 하나의 큰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 좌절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일단 헤드라인 살펴보면 CNN은 이번 압수수색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백악관을 떠날 때 말하라고 자택으로 가져간 자료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고요. 뉴욕타임스는 압수수색은 트럼프 대통령 관련 사건에 대한 수사가 급 진전하고 있다는 신호라며 전직 대통령 자택을 추색해야 할 정도로 법원은 범죄 발생 가능성이 크다고 봤을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좌파 매체들의 보도에 따르면 하원 특별위원회는 대통령이 지난 1월 6일 사태에 대한 기록물 일부를 훼손했고 15박스 분량의 기록물을 국립기록문서관리청 NPAR이 아닌 말하라고 자택으로 가져갔음을 지난해 확인했습니다. NPAR은 자료 반환을 요청했지만 대통령 수개월 동안 미루다 지난 1월에야 NPAR 관계자들이 말하라고 자택을 찾아가 회수에 성공했다는데요. 뭐 이게 별겁니까? 이걸로 압수수색을 했다면 속아 웃을 일입니다. 일부 좌파 매체들은 수사 상황에 따라 대통령이 2024년 대선 가도가 가로막힐 수 있다고 나팔을 불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혐의가 인정된다면 그가 백악관으로 복귀하는 것이 법적으로 금지될 수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법무부의 기소 내용이 유죄로 판결될 가능성 과연 있을까요? 현재 공화당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11월 중간선거 때문이라고 풀이합니다. 바이든의 낮은 지지율에 패색이 짙어진 민주당이 트럼프 대 반트럼프 구도를 만들어 중간선거에서 기사회생을 노린다는 겁니다. 지금 정치권은 민주당 대 공화당의 전면전이 시작됐다는 분위기인데요. 대통령이 역사상 대통령에게 이런 일이 벌어진 적은 없었다며 사법체계를 무기로 활용하는 바이든 정권과 법무부의 직권남용이라고 비난한 뒤 나의 2024년 대선 출마를 간절하게 저지하고 싶은 급진자파 민주당원의 공격이라고 직설적으로 이번 FBI 급습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2024년 대선 출마가 기정사실로 여겨지는 가운데 이번 압수수색을 계기로 출마 선언 시기를 앞당길 것이라는 예상도 비중 있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민주당 주도 청문회로 미국 내 중도층의 대통령 지지세가 미세한 균열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번 압수수색까지 이뤄지자 더는 출마 선언을 미루기 힘들어졌다는 관측입니다. 케빈 메카시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는 FBI를 관할하는 메리 갈런드 법무장관을 향해 법무부가 정치를 무기화는 용납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며 중간선거에서 다수석을 차지하면 이번 압수수색을 조사할 것임을 경고했습니다. 앨리스 스타판의 공화당 하원의원은 조 바이든과 행정부가 정적을 상대로 법무부를 무기화한 데 대한 즉각적 조사를 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고 같은 당 조시 홀리 상원의원은 갈런드 장관의 사퇴나 탄핵을 압박했습니다. 린지 그레이엄 공화당 상원의원도 대통령의 대선 출마 가능성이 있고 중간선거를 100일도 남겨놓지 않은 시점에 이뤄진 압수수색은 매우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배신자 마이크 펜스조차도
미 역사상 어느 전직 대통령도 자택이 급습당한 적은 없었다며 이번 압수수색이 사법 시스템의 신뢰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가세했습니다. 자, 오랜만에 공화당이 대동단결하는 모습은 어쩐지 감동적이까지 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지난주 대통령이 시펙에서 한 연설을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통령은 미국이 외부보다 내부에서 더 많이 파괴되고 있다란 첫 문구로 연설을 시작했었는데요. 지금 딱 들어맞는 문구로 강하게 기억에 남습니다. 대통령은 앞으로 몇 달과 몇 년 동안 우리가 하는 일이 미국이 무너질 것인지 승리하고 번성할 것인지를 결정할 것이다 라고 연설을 시작했었는데요. 며칠 좀 지나갔지만 오늘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토요일에 열렸던 보수정치 행동회의에서 대통령은 약 2시간가량 연설했습니다. 다른 때보다도 더 강한 어조로 진행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런 모습에 민주당과 바이든 정권이 두려워져서 빨리 행동을 취해 눌러야겠다는 생각을 한 것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어이없는 대통령 자택 급습, 압수수색이 대통령이 없는 사이 진행시킨 걸 보면 말입니다. 좌파 매체 텍사스 월간 수석 편집자인 마이클 하디는 이날 연설을 두고 변명 없는 파시즘이다. 내가 들어본 것 중 가장 무서운 연설이고 몇 년 전보다 훨씬 더 극단적이라고 지적했는데요. 뭐가 그리도 극단적이라는 건지 연설 내용 일부는 이랬습니다. 민주당이 운영하는 도시의 거리는 무고한 희생자들의 피로 물들어 있다. 갱단 사이에 총격전이 벌어지고 있다. 공공의 안전을 회복하기 위해 국경을 폐쇄하고 범죄의 물결을 막고 인플레이션을 물리치고 바이든 정부의 책임을 묻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다. 캐시디 허친슨 전 백악관 보좌관이 내가 SUV 운전대를 잡아 국회의사당으로 가라 했다는 거짓 증언. 또한 스포츠에서 남성을 여성팀에서 배제시킬 것이다. 마약 거래상에게 사형을 선고해야 한다. 노숙자, 마약 중독자 등은 거리와 공공장소에서 이주시켜야 한다. 어떤 교사도 부모 동의 없이 우리 아이들에게 트랜스젠더를 가르치는 것을 허용해선 안 된다. 또 대통령은 낸시 펠로시에 대한 비판도 물론 했습니다. 연설에서 미친 낸시 펠로시로 시작합니다. 그렇죠? 미친 낸시 맞죠? 낸시 펠로시의 대만 방문에 대해서도 중국이 원하는 명분을 만들어줬다고 비판했습니다. 지금 내용을 들으실 때 극단적이고 무서운 연설로 느껴지셨습니까? 저에게는 지극히 당연하고 보수적인 애국자들이라면 모두들 공감할 내용 같은데요. 또한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따로 가졌습니다. 기자들의 질의응답을 좀 추려보면요. 기자들은 낸시 펠로시의 대만 방문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이 자리에서 대통령은 낸시 펠로시의 대만 방문은 큰 실수였다고 규정했습니다. 또한 공화당 예비선거 지지 선언한 후보들 약진에 대해서 지난 2016년부터 지지를 해왔고 지난 2달 동안 큰 성과를 가졌다고 말했습니다. 보아 기자는 미국 경제에 대해 질문을 했는데 대통령은 취업자 숫자는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며 구직 활동을 하지 않으면 실업자 수에서 빼버리기 때문에 실업률의 수치를 누락시켰고 지표를 훨씬 좋아 보이게 포장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렇죠. 코땡 이후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지 않고 있어서 많은 회사에서 여전히 구인난을 호소하고 있는데 실업률 수치가 저렇게 낮을 수가 없다는 게 전문가도 아닌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CNN은 큰 사기나 일삼고 시청자들을 상대로 선동하고 공신력을 잃었다고 제대로 까주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궁금하고 기다리는 답이 있죠. 대통령의 출마 선언은 과연 언제일지 한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대통령은 조만간이 될 것이다. 이번 중간선거 전후에서 발표를 할 거고 국민들이 대단히 기뻐할 거라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제 서두르셔야 합니다. 하루빨리 대선 도전 선언을 하고 적극적으로 민주당을 몰아내기를 보여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어쩐지 민주당이 판을 깔아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제 물러설 데가 없습니다. 행동이 늦으면 기회를 늦추면 후회만 남는다는 점 대통령이 알아줬으면 합니다. 오늘 이슈24는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꾹꾹꾹 눌러주시고요. 오늘처럼 특별한 뉴스가 있을 경우에 한두 번 이상의 영상이 만들어질 수도 있을 거니까 기대하시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바이.